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참 많은 병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은 비타민C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스코르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병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글루타치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곳이 아프면은 그 한 곳만 아픈 것이 아니고 그 한 곳 아픈 것은 전체의 몸이 다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걸리면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 합병증이 무서운 것이죠. 그럼 당뇨가 왜 걸리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당뇨만 고치려고 합니다. 당뇨만 고치려고. 이게 또 마찬가지죠. 무릎이 아파서 걸음을 잘 못 걷는 어르신들 보면은 무릎 관절 수술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인공 관절 끼워놓고 임신은 되지만은 그걸로 해서 다른 병까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몸이 튼튼해지려 그러면은 왜 병이 걸렸느냐, 무엇 때문에 걸렸느냐를 알아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병이 여러분들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 없는 병을 제가 알았지 않습니까?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것이 다 몸이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심장에서부터 뭐 동맥, 모세혈관까지 정맥으로부터 이게 다 연결됐으니까 한 곳이 안 좋아지니까 그것이 점점 다른 곳도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폐기종도 오고 뭐 협심병도 오고 결국 암까지 걸리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들어들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비타민C에 대해서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은 계시죠.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이왕재 교수입니다.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이 비타민C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의 이제 그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 그리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죠.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당뇨가 걸렸어요. 당뇨가 걸렸는데 어떻게 됐죠? 실명하셨어요, 실명. 한쪽 눈이 실명을 하셨는데, 비타민C를 복용하고 나서 2년 후에 실명된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그 안과과장한테 가서, 우리 장인 어른이 실명된 눈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시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살아났어요. 비타민C 2년 복용 만에.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몸 전체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나쁘면은 그곳만 치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 곳이 아프면은 거기에만 치료를 집중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병이 낫게 된 것도 그 많은 병이 다 낫게 된 것도 근본적인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낫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충해주는 방법들을 잘 몰라요. 이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에서 만들어지죠. 이 아스코르빈산은 인간이 만들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옛날에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수많은 의학자들이 했던 그 고용량이 제가 보건 데는 고용량이 아닙니다. 저용량이에요, 저용량.
그래서 제가 지금 초고용량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제 몸도 이렇게 건강해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찬가지죠. 좋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물질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충해줘서 보충해주는 건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강제로 모든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한 것은 제가 뭐 운동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매일 아침마다 8km 이상씩 조깅을 합니다. 조깅을 하는데 운동을 해서 계속 땀을 흘리서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영양 보충을 하고, 영양 보충이라는 것은 음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예, 뭐 제가 이야기하는 비타민C, MSM 또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겠죠. 좋은 물질들이. 이런 간단한 걸로 보충을 해줘서 또 운동도 해서 계속 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변을 잘 보라고. 변을 잘 봐. 먹었으면 잘 나와야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밖으로 내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을 찾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제가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찾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서울 동아국제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것을 TV조선에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서 방영이 됐는데, 치유의 식탁 10회 편이죠. 근데 아쉽게도 그 프로그램이 별로 인기를 못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뭐 TV 출연한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TV 조선 치유의 식탁에 출연했던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을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 유튜브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꼭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죠. 저 혼자만의 레이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뛰고 있다는 생각에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시작했다가 이제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꾸준히 달리고 있어요. And all people from the world come here just at a party.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 이들 중 남다른 각오로 도전한 이가 있습니다. 60대 중반 뒤늦게 마라톤에 도전한 박점수 씨. 휴대폰부터 확인하고요.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제가 환자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있으면 좀 뛰는데 지장을 받을까 봐 보고 있습니다. 힘차게 출발. 박점수 씨도 출발선을 나섭니다. 이제 자신과의 싸움에 들어가는데요. 7km 지점은 가뿐하게 통과. 페이스 조절을 하며 20km를 지나고요. 점점 발걸음이 천근만근. 여러 번의 고비를 잘 넘기는데요. 드디어 결승점이 보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보는 도전자. 결국 해냈습니다. 또 한 번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꼭 스타된 기분인데 내가 우리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 전부 다 암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하는 것은 가족들입니다. 손녀딸이 응원을 왔네요.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순간. 미소가 절로 납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팔공산 중턱. 이곳 요양병원에서 박점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마라톤 하던 그분 맞나요? 환자복을 입으니 못 알아보겠는데요. 배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간 수술한다고. 형 이제 다 낫고 난 다음에 복개 수술하고. 요 두 번 똑같은 자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요거는 담간 주머니 꼽아서 밖으로 빼냈던 거고, 요런 거는 복강경한 거예요. 요것도 수술했던 자리. 그래도 뭐 옆구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상처가 거진 다 없어졌어요. 불과 3년 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직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2015년도 1월 20일 날 직장을 다 제거하고 대장 일부 제거하고 또 간을 60% 잘라내고 간을 자르면서 그 한쪽 담도를 잘랐어요. 담도를 잘라가지고 다른 담도에 연결시켜서 그 수술을 7시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그 대동맥 임파절하고 간으로 또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항암을 거부하고 면역 치료를 하기 시작해서 면역 치료 4개월 만에 제 몸에서 암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생애 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인데요.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다들 그 박사님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별 말씀을. 뭐 아직은 완치라고 말하기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수술 이후에 재발 이후라고 가능하도록 지금 3년째 되는 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에는 완치됐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수술을 받은 후 매일이 염증과의 전쟁입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생식, 견과류, 과일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아침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침이에요? 예. 왜 식당에서 안 드시고 여기서 드세요? 식당에서 계속 식사를 했는데 몸이 이제 좀 더 좋아질까 해가지고 생식이 좋다 그러길로 한번 실행해봤어요. 이제 5개월 제 하루 한 끼. 매일 아침 운동을 마치고 밥 대신 생식을 먹습니다. 아침에는 생식과 과일, 점심에는 건강빵과 과일, 저녁에만 일반 식사를 합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암 환자들은 원래 배고픈 걸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배고픈 거를 느끼면은 굉장히 좋죠. 이걸 하니까 점심 때쯤 되면은 배가 고파요. 한 점심 식사가 맛있고 그러죠. 고른 영양분 섭취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는데요. 매일 빼놓지 않고 먹는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과 각종 영양제. 이거는 내가 간을 60% 제거했기 때문에 간의 수치가 간혹 안 좋아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음식으로도 부족한 영양분은 건강보조제로 보충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비타민 주사를 맞습니다.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집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아직까지도 관리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욕심이 사실은 좀 생깁니다. 생겨서 말기암 환자도 100세 이상 넘어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몸 관리 상태상 병원에 계속 있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암을 치유한 박점수 씨. 그는 매일 땀을 엿뜁니다. 채소와 곡물 위주로 식습관을 바꾸었고요. 비타민, 건강 보조제를 꼭 챙겨 먹습니다. 첫 번째를 먹는 거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면역 치료, 하고 네 번째는 정신력. 그것이 이제 합쳐지면은 암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뒷산으로 향합니다. 사람이 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꿈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야. 그래서 항상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지. 그만의 염증 치유 비결은 등산을 하며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기 전에는 매일 했고, 마라톤 하고 나서도 한 달이면 한 20일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지내는 암 환자들도 스스로 암을 이겨낸 그를 보며 희망을 갖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산행이 더욱 즐겁습니다. 환자들이 좀 이렇게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 암 환자들한테.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힘든 암을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 보니까는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건강 전도사인데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병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목표를 향해 오릅니다. 다 왔다! 정상에 오르니 사방이 탁 트이고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인데요. 우리 암 극복을 위하여! 자, 하느님들 힘내세요!